네,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 23다의 214-252 택지개발사업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토지주택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택지 공급 한도를 265제곱미터로 정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 공급한 곳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2023다의 214-252 판결이죠. 자, 이 판결도 이주대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판결로지 보시면은요, 자,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8조 1항 위임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함에 재량을 갖는다.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자 택지 공급 한도로 정한 2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 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 한도를 정했을 때는 그 공급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서는 우리 78조 1항 제4항 강행 규정에 따라서 무조건 다 그거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분양자와 똑같이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결지 두 번째 보면은요,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민 생활대책 수립 지침 이하 수립 지침이라고 한다. 에서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이주자 택지의 공급 규모를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로 정하면서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1필지당 265제곱미터를 상한으로 공급하되 2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하여도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 택지 공급 공고와 보상 안내를 한 후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갑분과 분양계획을 체결하였는데, 분양 면적 중 이주자 택지 공급 한도인 265제곱미터 초과 부분도 이주대책으로서 특별 공급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대책 기준 설정에 관한 재량에 따라 수립 지침 등 내부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 내 이주자 택지 공급 규모의 기준을 1필지당 265제곱미터로 정하였고, 공급 공고와 보상 안내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고지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 택지 공급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공급 가격을 그 이하 부분과 동일하게 산정하기로 정하였다거나 분양계획서에 분양면적 전체 이주자 택지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로서 당연히 공급 규모의 기준을 변경하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특히 이주자 택지 공급 규모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립 지침에 따라 획지 분할 여건, 토지 이용 계획 및 토지 이용의 효용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인근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자 택지 공급 한도를 265제곱미터로 정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 공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데,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세 번째 판결로지 보면요, 토지보상법 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수립 실시해야 하는
이주 대책에는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 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 규정 취지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은 구주택법 제23조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광장은 토지보상법에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항목이나 구주택법에 정한 간선시설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간선시설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포함되거나 부속되어 그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 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대도시권 내에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이주대책 대상자도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265 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광장이죠. 광장, 교통광장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대도시권 내에 그 택지나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혜택도 이주택 대상자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광장에 대한 부분은 생활기본 설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죠. 2012도 7950 이게 이제 대치동 공원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 28회인가요? 기출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아니죠. 수용 재결에서는 40억, 2 재결에서는 43억인가 그렇고 1심에서 180억, 2심에서 120억이 이제 확정이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토지가 도시공원 내 1종이었는데 인근 지역이 전부 다 3종으로 바뀐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답은 1종에 가깝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보상평가액은 주변 시설이 3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3종에 가깝게 됐습니다. 어쨌든 해당 문제는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련된 쟁점이어서 이 판례 자체를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2도 7950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자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그렇죠?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2012도 7950 판결. 자, 판결류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상호관계와 입법 취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행위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의 범위, 용도지역 등이 토지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및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라도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수용 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자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이거는 이제 대치동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지역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에 따른
이러한 그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 주변 지역이 이미 그 용도 지역이 뭐 상업 지역이라든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게끔 이제 평가액은 갔는데 용도지역 완전히 또 바꾼 걸로 하면은 그도 보상액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한을 두는, 그래서 이 법리를 여러분들께서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2도 7950 봤고요. 이거와 달리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거 보면은 우리 일반적 계획 제한으로서 우리 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일반적 계획 제한으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도 여러분들 그거를 좀 숙지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2019도 3498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의 지정 및 공원 용도지구 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중의 지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 본문에 정한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 판례 우리 제3판 기준에서 판례 암기장 제37페이지에 있는 판례 24번째 판례인데요. 요 판례의 판결 요지만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판결 요지 2019도 3498이 이거는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 1 보시면은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법상 제한이 그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 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하고, 도로 등 도로, 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 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 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라도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해야 된다. 두 번째,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공원 용도지구 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그와 동시에 구체적인 공원 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 시설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별도의 공원 시설 계획에 의하여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공원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 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한다. 일반적 계획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이것이 이제 득점 포인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2도 7950과 도시공원에 따른 대치동 공원 관련된 판례와 2019도 3498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 용도지구 계획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판례를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시면은 언젠간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번 떨어지면 연인이 버리고, 두 번 떨어지면 친구가 버리고, 세 번 떨어지면 가족이 버리고, 네 번 떨어지면 사회가 여러분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또 마음의 평화도 찾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스스로 괴롭혔던 인생과도 화해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